이번 주차에서 학습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세요. 학습을 시작하기 전 오늘 학습의 핵심 용어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의 내용에 맞는 단어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맞는 곳에 끌어다 놓아 보세요. 설문지 작성의 중요성. 자동차에는 휘발유가 필요하듯이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죠. 그중 첫째는 2차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2차 데이터는 다른 연구자나 기관이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미 수집해놓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인구 조사를 위해 수집한 인구 센서스 조사나 GDP나 수출입 통계처럼 이미 존재하는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 자료들이 이에 해당하죠. 그렇지만 2차 데이터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마케팅 환경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에서 나올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대한 데이터는 기존의 2차 데이터를 통해서 획득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1차 데이터, 즉 설문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서 마케팅 연구자가 직접 자신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활용됩니다. 특히 1차 데이터의 수집 방법 중 가장 빈번하고 다양하게 이용되는 것은 설문지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방법이죠. 본 차시와 다음 차시에서는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설문지 작성의 중요성과 구성 내용을 살펴보고 최근 등장한 온라인 및 모바일을 활용한 설문지 작성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종사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마케팅 조사란 곧 설문지 조사를 연상할 만큼 마케팅 조사에서 설문지가 차지하는 부분은 큽니다. 연구조사 과정에서 설문지는 1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며 연구자의 연구 목적을 그대로 담고 있는 중요한 수단이죠. 따라서 연구 목적을 잘 반영하고 있는 좋은 설문지는 성공적인 마케팅 조사의 필수적인 요건이 되지만 많은 연구들은 설문지 작성의 오류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설문조사에는 오랜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조사를 변경하거나 재조사를 시행할 여유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실수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죠.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문지 작성 전 단계부터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문지의 내용.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진행할 때는 무엇보다도 조사에 사용될 설문지의 표준화가 중요합니다. 표준화된 설문지란 동일한 질문, 동일한 양식을 사용한 설문지로서 어떤 면접원이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규모의 상업적 마케팅 조사에는 수십 명의 면접원이 동원되며 지난 2010년 10년 만에 중국에서 인구 총조사를 하였을 때는 동원된 면접원만 60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만일 각각의 면접원들이 각기 다른 설문지를 사용하였다면 어렵게 얻어진 자료의 일관성이 떨어져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게 되겠죠. 또한 표준화된 설문지를 사용하면 면접원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자료의 분석이 용이해지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설문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설문지는 조사기관이나 연구 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크게는 다음과 같은 6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6가지 항목이 모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항목은 필요에 따라 포함되거나 제외될 수도 있죠. 자, 그럼 각각의 항목을 클릭해서 살펴보도록 하세요.
설문지 작성 과정. 설문지를 작성하는 순서에 관하여 정해진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보통 오랜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쌓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작성 과정에 대한 고민 없이 생각나는 대로 설문지를 만들어 간다면 연구자가 의도한 데이터를 얻기는 매우 어려워지겠죠. 설문지 작성 과정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단계들을 살펴보면 보통 연구의 목적을 먼저 확정하고 나서 데이터 수집 방법, 설문 항목의 내용, 질문 순서 등을 차례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케팅 조사는 조사를 통하여 자신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즉, 연구자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할 것인지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죠. 일례로 패션 상품을 만드는 상품 기획자는 내년도에 유행할 색상이나 스타일을 확인하고 싶어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행을 선도하는 고객층으로부터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개발자는 내년도에는 더 큰 사이즈의 액정 화면이 인기일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있지만 이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구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연구자가 마음속에서 확인해보고 싶은 사실들을 보통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설문지 작성에 앞서 조사자가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신의 가설이나 생각을 검증하는데 어떤 정보들이 필요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수집 방법으로는 직접 면접원이 설문 응답자를 찾아가야 하는 면접법, 전화에 의한 조사, 우편물 조사, 인터넷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사의 내용이나 설문 문항의 수, 조사 기법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화로 설문을 하는 경우에는 설문 문항이 길다면 응답자가 중도에 전화를 끊어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항이 간결해야 합니다. 또한 시각적 자료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하는 신상품에 관하여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면접법은 응답자가 긴 설문에도 성실히 응답할 가능성이 크며 면접원이 응답자의 질의에 답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것이 가능하므로 난이도가 높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적합합니다. 주요 수집 방법들에 대해서는 아래 T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설문 항목의 내용 및 구성 결정입니다. 조사 목적과 필요한 정보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나면 이 정보들을 얻기 위한 개별적인 설문 항목들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완성도 있는 설문 항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설문의 내용은 물론이고 문항에 사용되는 단어가 적절한지, 문항이 여러 가지 의미로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은 없는지, 혹시 응답자들에게 지나치게 민감한 질문들은 아닌지, 꼭 필요한 문항들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죠. 일례로 당신이 1년간 내는 세금은 얼마입니까? 라는 문항이 있다고 합시다. 이 문항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설문 문항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응답자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설사 자신의 납세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질문에서 물어보는 세금이 모든 세금의 합계를 이야기하는지 근로소득세만을 이야기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응답자들에게는 대답하기 너무 민감한 질문이어서 대답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설문 문항을 구성할 때는 각 문항별로 응답의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즉, 응답자들이 설문 문항을 읽은 뒤 객관식 보기에서 답을 선택하도록 할 것인지 혹은 자유롭게 주관식으로 답을 적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죠. 응답의 형태는 얻어지는 자료의 내용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특히 나중에 사용해야 하는 통계 분석 방법의 종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일반적으로 응답의 형태로는 크게 주관식 응답, 선택형 객관식 응답, 리커트 척도형 응답이 있습니다. 각각을 클릭해 볼까요? 설문지에 포함될 질문 내용과 구성 방식이 결정된 이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각 질문 항목을 세부적으로 완성하여야 합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이라도 설문 문항에서 다르고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에 사용되는 어휘의 선정이나 질문의 뉘앙스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워딩 작업에도 신경을 써야 하죠. 실제 이런 작은 차이가 설문의 응답률은 물론이고 데이터의 품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모두 확인하셨나요? 자, 이제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개별적인 질문 항목이 결정된 이후에는 이들 문항들을 어떤 순서로 응답자들에게 제시할지 질문의 순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원칙은 없지만 몇 가지 팁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설문지는 조사자가 응답자에게 제시하는 최종적인 인쇄물입니다. 도서 제작에 준하는 정도의 편집과 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자나 탈자, 잘못된 수식 등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설문의 항목 중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이중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각적으로 편안하고 아름다운 편집은 설문지가 주는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설문과 척도. 설문을 작성할 때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어떤 측정 척도를 사용하여 질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측정 척도의 정의란 설문 문항에서 얻은 응답 결과의 데이터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사전에 규정하고 설문지 작성에 임하는 것이죠. 측정 척도는 크게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의 네 가지 형태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척도의 형태에 따라서 설문조사로부터 얻은 데이터의 조작과 분석 방법의 선택에 제약이 가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조사론의 성적을 조사할 때 연구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설문을 구성할 수 있죠. 화면의 예를 보면 네 가지 다른 설문 형태로 성적을 평가하는 문항들이 있는데요. 설문을 완료한 후 이 설문지를 SPSS 데이터에 입력하면 모두 1이나 2 혹은 85와 같은 숫자로 입력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각각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다르며 일부는 숫자가 아닌 기호에 불과하겠죠. 자, 그럼 앞에서 살펴본 예를 바탕으로 각각의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죠. 먼저 명목 척도는 단순히 대상이나 특성을 분류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농구 선수의 등번호는 단지 그 선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기호일 뿐이며 그 외 숫자로서의 기능은 하지 않습니다. 서열 척도는 측정 대상 간의 순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즉, 크거나 작다는 정보, 높거나 낮다는 정보 등 순서를 제시해 주죠. 그러나 순서에 대한 정보가 곧 해당 속성의 양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A 학점 학생이 90점이고 B 학점 학생이 89.5점이며 C 학점 학생이 70.5점인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이 경우 A 학점 학생이 B 학점 학생보다 잘한 것은 사실이지만 B 학점과 C 학점 간의 차이에 비하면 그 차이는 매우 미미합니다. 등간 척도입니다. 양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서열 척도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죠. 등간 척도는 속성에 대한 순위를 부여하되 순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한 등간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임의적인 원점은 존재하지만 절대적인 원점은 존재하지 않죠. 절대적인 원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측정의 단위를 변경할 경우 측정값이 수시로 변경되는 제약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7점 척도인 Q3 문항에서 보통을 선택한 경우의 값은 4이지만 만일 동일한 문항을 5점 척도로 물어본다면 그 값은 3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비율 척도입니다. 절대 0점이 없는 등간 척도와 달리 비율 척도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절대 0점의 개념이 있죠. Q4의 경우를 보면 보통 0점 이하의 점수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몸무게를 생각해 보면 0kg 이하의 무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절대 0점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데 절대 0점이 있는 경우에는 비율의 비교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40kg의 몸무게는 20kg보다 2.0배 무겁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습평가를 통해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정답을 틀렸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형광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최종 정리해 보세요. 이번 주차에는 설문지의 작성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에는 온라인 설문 작성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